팔까 말까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논쟁. 왜 민간 매각을 결정해놓고 시작하냐는 거죠. 1,000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고 시민들에게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시기에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민간 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뻥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뻥도 있고 알도 있다는 우리 거예요. 변호사 말씀에 두 가지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 입점. 본샘 도시 하나의 또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창공 매장이거든요. 지역 상권 몰락을 토로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힘이 많이 빠졌다고 보셔야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밌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편입니다. 청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 매각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주 입점이 2번이나 좌초됐었던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가 드디어 청주 입점을 확정했습니다.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괜찮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할 말이 많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팔까 말까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논쟁입니다.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뭐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근데 청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청주시 거예요? 또 몰라서 그렇죠. 소유는 청주시. 청주시인데 이제 대부 계약을 해서 예. 주식회사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부 거죠.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임대 계약? 임대 계약이라고 그건 보시면 되죠. 다른 예. 말이죠. 예, 예. 임대 계약의 다른 말. 야, 그게 청주시 건지 이번에 또 알았네.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정의가 좀 정리해 주세요. 정의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1999년 가경동 1원의 시유지에다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 져서 청주시에 기부 체험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청주 여객터미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7년 동안은 무상으로 운영을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5년 단위로 대부 계약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15억 정도의 대부료를 내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그때 현대화 사업할 때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 지금은 이제 현대화 그렇죠. 시설 끝났죠. 네. 거의 완료가 되었죠. 그런 시점에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부터 여러 가지 혼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끝날 시점쯤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거의 맞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이제 청주시 이범수 시장께서는 이번 9월달 8월 말에 있는 이제 2025년 3차 수시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우리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이 이걸 대결 구도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박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절차상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고속터미널과 함께 추진을 했었어야 될 되는 일이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할까 봐 한꺼번에 이걸 하면 이걸 조금 늦춰놨다 이제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고속터미널 가보니까 그거는 이범석 시장의 얘기고. 그래요? 2016년에 같이 하자고 협약을 맺었었나요? 그게 그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가 또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시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을 왜냐면 그때 시기가 같은 시점에 지어진 이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기 때문에 같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또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더 뭐 큰 부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특히 그쪽이 교통 혼잡이라든가 여러 시민들의 그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순차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군요. 시외버스 터미널 저도 이제 종종 이용을 해보는데 가보면은 지금 좀 오래됐고 낡았다는 그렇죠. 느낌이 좀 많이 들긴 들어. 화장실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상가도 좀 그렇고. 근데 최근에 개장한 고속터미널의 상가 가보셨어요? 네. 주상 복합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주상 여객 복합이라고 어마어마하고 의리 뻐쩍하던데. 거기서 과연 여객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 글쎄 그것까지 따져보진 그런 않았는데. 것도 문제를 삼아야죠. 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가보자는 거죠. 네. 너무 오래됐고 낡았으니까 현대화 하자. 어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좀 늦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현대화해서 민간에 매각할 일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이게 10년 전 거를 반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 지금 전으로 돌아가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고속터미널 부지가 10년 전에 이렇게 결정을 됐잖아요. 민간 매각이 돼서 지금 49층
그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예. 들어섰잖아요. 그렇게 그중에 됐죠. 한 층 정도를 지금 고속터미널을 이용을 하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과연 맞는 방식이냐, 10년 전에 그 결정이 맞았냐 안 맞았냐를 먼저 검토해 볼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박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이미 검토했던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대로 했다는 거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그 매각 문제라든가 그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특혜 의혹도 엄청나게 벌어졌고 사실은 몇 번의 뭐 수사 단계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반추해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사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화장실 문제 이런 외곽에 보이는 문제뿐이 아니라 지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청주시에서 3억 원 정도의 수선비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이 3억이지 앞으로 더 얼마가 나갈지도 모르고요. 더 늘어나겠죠. 특히 지하 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변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게 되면 수십억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당초 10년 전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도 뭐냐면 같이 하려고 하다가 교통 편의라든 여러 상황 때문에 나눠서 한 거고 지금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이거 뭐 빨리 해서 어떤 특혜 시비도 걸릴 수 있고 어떤 특정 세력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갖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을 결정을 빨리 내줘야지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들어올 거고 또 많은 투자자가 취사 선택을 그럼요. 투자자가 많게 되면 더 좋은 조건을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경쟁자가 많다 보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결정을 빨리 내서 더 많은 투자자들과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특혜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이지 뭐 시기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좀 저는 그건 뭐 와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졸속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공청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 과거의 결정이라는데 일부 관료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2016년 무렵에 가치 개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거지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낙후를 얘기하면서 지금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낙후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의 방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이 낙후됐다고 해서 지금 민간 매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공공개발도 할 수 있고 기부채납, 지금처럼 기부채납 방식도 있는데 왜 그냥 낙후됐으니까 민간 매각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공공개발이라든가 뭐 공공성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우리 시민들의 편의 증진하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한계가 있을 그리고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 시설을 원할 때는 사실은 약간 오락성도 있고 유용성도 있을 때 더 많은 부분이 갈 수 있는데 공공성에서 개발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좀 제외를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담보가 돼야 되고 사실 민간 개발이라는 게 저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특혜 시비가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한 층만 터미널 쓰고 있지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부지로서 개발 사업자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이런 식의 개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혜 시비가 많이 걸렸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경험을 삼았으니까 사실은 미리 매각 발표를 하면서 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편의 증진이 가장 첫 번째가 되면서 이게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좀 예. 매각에서 어떠한 우리가 이득을 취하고 어떤 방식을 취할 건가 얘기를 하기 이전에 민간 매각 방식이 맞냐는 걸 그거부터 얘기가 되고 검토가 되고 서로 간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죠. 민간 매각이란 방식 자체부터 다시 민주당 얘기하자. 청주시의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제 절차적으로 미비했다. 일단 중기나 장기 계획이 없었다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 문제를 내놓고서 지금 결정을 하라고 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이나 전문가 검토거나 공청회거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지 않았냐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설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 터미널을 만들 거에 대한 건 충분한 논의가 돼서 그 향후가 더 중요하지 현재 이 방식에 대한 문제는 저는 뭐 저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공공성 개발을 왜 생각을 안 했냐고 할 때 좀 뜨끔은 했지만 사실은 공공성 개발에 대해서는
단점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단점이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용 조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겠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능력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나중에 사후 책임 문제도 거론될 수 그러네. 있고 예. 그다음에 비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 공공개발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단지 그 상정을 안 한다? 생각을 안 해본다?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가야 저는 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이 아주 비근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바로 옆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지. 고속터미널. 그거부터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박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에도 특혜 시비가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 땅값하고 49층 건물 올라간 거하고 생각했을 때 예. 너무 헐값에 파는 게 아니었냐라는 당시도 있지만 지금도 그런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현대화 시설, 그 터미널 시설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했지만 사실상 새빵살이 결과가 된 게 아니냐 터미널이 지금 주객이 전도된. 진입로도 너무 혼잡하고 지금 주차장비나 주차장 부지도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 주변에 너무 혼잡하거든요. 과연 이게 공공성 개발이 제대로 된 거냐? 비근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먼저 거쳐야 되죠. 이런 똑같은 방식을 거쳐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냥 옛날에 결정한 거니까 똑같은 방식을 하니까 괜찮아라고 그냥 추진한다면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네. 이게 민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개발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개발업자를 위한 개발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것이 맞나? 그때 결정이 맞았냐 틀렸냐? 먼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안 늦다는 거예요. 다음 일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아마 그것도 뭐 선우가 틀릴 수 있는데 사실은 매각 결정을 하고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뭐 매각 결정을 해놓고 입찰을 가려면 석 달이 정도 최소 석 달은 걸려요. 이 시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상담을 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거기서 들은 방식들을 다 들어보고서 어떤 게 최저간이 될 건지를 그 사이에 준비해도 되는 문제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사실은 저는 결정을 해놓고 사실은 투자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인지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정말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입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매각을 결정하고 예. 민간 매각 협상을 하다가 아예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아가자. 그건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공공개발에 대해서 아까도 장점 단점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가장 우리 시장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보통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가 1,000억에서 1,200억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000억에서 1,200억에는 돈이라면 청주시가 지금 재정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스포츠 멀티플렉스의 사업도 지금 엄청나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재원 조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매각을 통해서 1,000억에서 1,200억 확보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 개발이 맞다고 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청주시나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일단 매각하기로 결정해놓고 협상을 해서 그 돈을 해서 딴 데 좀 쓰는 걸 방식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왜 민간 매각을 결정해놓고 시작하냐는 거죠. 1,000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1,00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졸속으로 결정하듯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죠. 1,000억이나 되는 돈을 결정할 때는 그러면은 뭔 방식으로 할 건지 민간 개발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졸속이라는 표현에 있으면 제가 동의를 못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의회하고 충분히 전부터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대부 계약하고 또 5년 계약 줄 때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9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걸 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 결정이 나면 시의 동의가 받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3, 4개월 정도의 또 입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시간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 그 또 이후에 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안하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거지 이게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지역에서 일이 벌어지고 나면 현역 시장의 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범석 시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적쌓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미 2016년도에 박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미리 예정됐던 일이 아니냐. 예. 그리고 대부계약 종료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뭐 공청회 필수 조차도 아닌데 공청회 하라고 하고 예. 대안도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거 오히려 시장 발목구 잡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었죠.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치적 쌓기라기보다는 아마 시장께서는 이 시어버스 서면에 이제 해서 이거를 현대화 사업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기 걸리죠. 때문에 네. 치적이 뭐 될 수 있는 정도 시간은 안 되고 사실은 또 이런 논란이 지금 이제 의회에서도
정당 대 정당의 싸움이 돼 버렸어요. 이게 아하, 표결 예. 싸움이 이제 오늘 아마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서 내일 본회의 상정을 해서 이걸 처리하겠다고. 우리 방송을 녹화한 기준으로 예, 해서 예. 치적 쌓기 아니냐 발목 잡기다 네. 서로 비판을 하지만 최소한의 1천억 대나 되는 공공재를 매각을 하면서 과거 사례, 타 지자체 사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보는 과정도 없이 그냥 민간 매각 딱 결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야 1,000억이나 되는 수입이 생기고 거기다가 터미널까지 공짜로 생긴대라고 해서 이거 꽁 먹고 알 먹고 하는데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정반대요. 꽁도 있고 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금 만약에 1천억이라고 해보고 지금 49층 올라가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고속터미널. 1천억은 꽁값이죠. 그거에 비해서는 헐값에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나중에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공짜로다가 현대화된 시설 터미널을 얻는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아하. 그 소유권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시에터 없어요. 이제 민간한테 업자에다 가는 있는 거예요. 거죠. 민간한테 있는 20년간 무상으로 20년간 무상 사용할 사용하는 뿐이에요. 거예요. 아. 그러면 나중에 천억이 있어. 지금 1,000억 가지고서는 다른 부지를 얻는다 그러고. 그러면 20년 뒤에 옮겨야 돼요. 물론 시유주로서 공짜로 쓰겠지 또 아하, 딴데. 예. 근데 경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뭐냐면 정상대로 비교해야 돼요. 만약에 민간 땅을 사서 거기다 터미널 부진다고 생각해봐요. 1,000억 원 가지고 안 택도 되죠. 없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민간 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뻥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뻥도 있고 알도 있고 그러네. 있다는 우리 거예요. 변호사 말씀에 두 가지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주무부서 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기간을 검토한 부분이에요. 졸속으로 생각했다는 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 아니다. 정말 충분히 그 검토한 상당한 거다. 기간 동안 했고 의하고도 충분히 올해 초부터 소통을 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됐다는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면 20년 이후에 저희 청주시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 1,000억에서 1,200억 정도의 지금 매각 비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돈 중에 상당 부분 또 저희가 공시에서 또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면은 다 하나씩 나쁘지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경제 논리는 항상 새로운 투자를 잡고 새로운 또 개발 계획을 가는 것이 시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이거를 그냥 고인물처럼 그냥 주겠다? 사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시의회에서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이익이 특별한 개발업자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리당략으로만 의원들께서도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큰 지역의 경제 이슈가 터졌습니다. 득일까? 실일까?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 입점입니다. 이게 반기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죠. 시민들 대다수는 다 반기죠. 상당히 많이 반기는데 이 대형 매장 들어온다 그러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그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에 대한 그 타격 이 부분도 있어서 두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장 찍은 거 맞죠? MOU 체결한 거죠. MOU 상태입니까 현재는? 예, 그렇죠. 어쨌든 반가운 얘기인데 그렇죠.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난 2일 그 청주시하고 코스트코 코리아하고 충북 개발공사 여기서 3자 MOU를 체결했는데 2008년까지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209에 그 글로벌 창고형 매장이라고 그러죠. 코스트코 점포를 건립하기로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청주시는 그 코스트코가 청주에 등장을 함으로써 시민 소비 편의가 증진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지역 상권, 지역 상품이 판로가 좀 개척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를 나타냈지만 그에 대해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상권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비판도 많이 제기되는 형편이죠 지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어울리시는 젊은 층분들이 다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가 선거 때마다 왜 우리 청주에는 이런 매장이 안 오냐. 지방선거. 제가 2015년에도 저는 이걸 적극 찬성을 했었고 2022년도 적극 찬성했고 시장님 공약할 때도 이 공약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사실은 이범석 시장님이 그동안 2년 동안 코스트코 회사하고 정말 지속적인 노력을 끝에서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치적 쌓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해서 이제 개발이 될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럼요.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지역 중소 제품 중에서 우수한 것들이
이 코스트코 매장에 좀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도움받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거래에 따라서 사실 이런 대형 매장이 생김으로써 여기서 또 거기를 지원하는 또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상대적인 경우 있는데 저는 또 소상공인들한테 또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매니아층들이 있거든요. 이번에요. 이게 2015년도에 좌초됐었다가 2022년도에도 좌초가 됐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민들은 우리한테 올 거를 딴 데로 뺏겼네 어쩌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도장 MOU 차원이지만 도장을 찍어. 이번에는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범석 시장이 원래 후보자 시절부터 복합 쇼핑몰하고 창고형 매장 이거는 반드시 하고 싶어했죠. 공약에도 넣었었잖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범 시장은 전략적으로 다 아마 창고형 매장 이걸 유치하는 쪽으로 매진했던 것 같고 이 창고형 매장이 뭐 유치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인근 지역이 있잖아요. 대전은 두 곳이나 있고 창고형 매장이 그 다음에 천안도 있고 세종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청주도 당연히 인구 규모가 그보다 더 큰데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사업주 입장으로서 보면 너무 많아. 지금 본인들 사업장이 거리를 그렇기 가야 때문에 되니까. 이 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건데 뭐 박조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거 긍정하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범석 시장의 치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노력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 중소기업 제품만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반영을 하신다면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사실 새로운 즐길거리 또 정말 꿀잼 도시 하나의 또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창고형 매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전 두 군데, 세종 한 군데, 천안 한 군데. 근데 거기 못하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저희 시가. 기업에서 봤을 때 2015년, 2022년에 비해서 현재는 대형 매장이 청주에 들어올 만한 상권이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상권 부분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힘이 많이 빠졌다고 보셔야죠. 사실 이거 결정적인 것은 뭐 시장님의 노력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예전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현존하게 왔는데 지금부터가 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용 창출 뭐 저기 정규직 직원만 300명 그리고 뭐 또 고용 창출 효과는 3,000명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주 시민들이나 인근 우리 지역 시민들이 또 관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혜택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또 어제 그저께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셨듯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잘 돼서 정말 뭐 코스트코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코스트코 입장에서 청주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언제가 타이밍이 좋을까? 그런데 앞서서 두 분께서 좀 논의를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일정 부분 어떤 뭐 고용 부분들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지역의 농축 수산품을 함께 혹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과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이거나 세수나 일자리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지역의 관료고나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최악의 악마적 디테일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 디테일. 세부 사항이 없는 거야. 말로 홍보를. 지금 시장님이나 코스트코 쪽이나 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역과 상생할 수 있고 인근 상권을 개발시키고 고용 창출하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선전문구예요.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디테일이 없어. 그게 최악의 악마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법적 효력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노력을 지금 관료들이나 네, 그런 데를 해야 되죠. 좋은 사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있잖아요. 서울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 남대문 시장과 그 관광 연계 같은 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 생산물 코너를 별도로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세수중대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게 들어오면 지역의 일자리라는 거는 결국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캐시나 운반이나 배달 뭐 이런 거 창고 관리 단순 일밖에 없어요. 좋은 일자리가 거의 창출이 되지는 않는데 세수중대도 거의 없어요. 중앙으로 다 빨아들여가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현지 법인화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대구나 광주 그다음에 제주도 면세점 같은 경우 현지 법인화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수가 지역으로 들어오고 관리직 같은 것도 생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타 지역에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 사례들을 우리 청주시 관료들이 이거를 참작해서
코스트코 코리아 쪽을 압박을 해서 그 좋은 사례처럼 우리도 해달라라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지금 변호사님 그런 말씀 중에 전략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좀 이렇게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명문화 같은 것도 지금 필요하고. 시기가 그런 시기죠. 아니죠. 이제 지금 그런 거는 아직 MOU만 체결했기 때문에 아직 안 돼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시장께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기반 지원 조성 등이라든가 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좀 도와줄 테니 너희들도 이런 것들을 받아줘야 이제 사실은 주고받는 게임이 되겠죠.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코스트코 이 청주점이 얼마큼의 성과가 있느냐, 매출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상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또 추가적인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대응 전략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면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사실은 그걸 좀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유치 투자를 받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의 충분한 우리가 또 해줄 건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받아내야지 또 그래야지 그것이 또 우리 시민들에게 또 줄 수 있는 저희가 최소한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MOU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잘 좀 다져져 가지고 커 가려면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민간에서도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돼야겠네요. 지역 경제 이슈가 막 터져 나오는데 이게 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행복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야죠. 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하죠, 변호사님. 돈 버는 사람은 항상 뒤에 숨어 있다. 이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셨어야 했네. 현대화, 시설 현대화로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뭐 현대화 명분은 그거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 입점하게 되면은 뭐 시민 소비 편의가 증진된다. 이렇게 명분 참 좋은데 대기업에 어떤 탐욕이 숨어 있지 않나. 걔들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이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과거 사례도 검토해보고 조금 숙려를 좀 하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잖아요. 청주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도 그런 목소리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숙고를 해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항상 뒤에 숨어 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가겠으면 좋겠다. 박 의원님.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진짜 요번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다뤘는데 두 건이 다 10년 대계입니다. 10년 동안 나름 준비를 했고 그런 결실이 지금 일어났는데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매각이 결정되고 또 만약에 또 코스코 MOU 초기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정말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 증진과 시민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어떤 특정 세력에 이득이 되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의 재산이 소모되지 않게끔 또 우리 관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를 뜨겁게 지역을 달궜던 경제 이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큰 지역의 경제 이슈가 우리 지역을 행복으로 가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다 함께 리얼톡 감사합니다.